지금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 일본 주간지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기업이 코로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의 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한국의 4강 그래가지고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기사를 다루는데 나 깜짝 놀란 게 한국의 기업 빅4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경쟁사를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일본의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여기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삼성 하면은 옛날에 일본 기업이 소니가 대충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소니가 압도적이었지 삼성을.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삼성의 시가총액은 339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뭐 1년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 되죠. 근데 소니의 시가총액은 117조 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돼. 이미 우리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통계에서는 실질 GDP가 일본을 앞선다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일본을 앞선다는 결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 기업 삼성과 소니를 비교했더니 지금 삼성이 소니의 3배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요타하고 현대차하고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현대차는 싸구려. 뭐 그러면서 외제차 타야 돼.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하죠. 막 외제차 유명한 차들이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코로나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 영업 실적으로 보면 일본 도요타는 따라오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그리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 증가율이 205%,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23% 늘었다 그러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이 98% 감소했어요. 혼다는 아예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파나소닉을 아예 추월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업과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이 이렇게 맞붙었는데 모두 다 우위로 돌아섰어요. 지금 일본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해간 부자 3년 정도 부자 행세하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와 이거 그 통계 보고 놀랍더라고요. 어느 한 곳도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을 이긴 경쟁 회사가 없어요. 난 이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게 무역 전쟁이라고 봐. 일단은. 그 우리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음모론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 침몰해서 망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일본 침몰설이 엄청 많이 돌았었는데 그 침몰을 아베가 견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일본이 침몰하고 있으니까 아베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고 저렇게 막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네들 공포를 보여주는 거죠. 네. 파나소닉이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1위였대요. 근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15억 원. 무슨 달러 아니야? 파나소닉의 2분기 영업이익이 415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93%나 급감을 했는데 LG가 그 틈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를 차지합니다. 일본하고 지금 곳곳에서 일본과 한국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좀 KBS 9시 뉴스에 보고 싶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른 게 뭐냐면 내수 시장 위주예요. 내수 시장에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면 내수에 깔아요. 그리고 안 좋은 곳을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개선 사항이라는 것들이 잘 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내수에 있는 물건보다 수출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시킨 거예요. 어느 순간 봤을 때 소니 TV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는요. 제 꿈이 뭐였냐면 소니 TV를 사는 거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만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매너리즘의 경제가 빠진 거죠. 저도 옛날에 다른 모임 때문에 일본 사람
사람들과 교류해보면 우리는 부자였고 앞으로 또 부자일 거고 우리는 잘 될 거라는 자신감 너무 있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한국은 뭐냐면 우리가 더 잘 될 거라는 진취적인 패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나온 거고 현재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입니다. 예. 야, 이거 LG화학의 시가총액 시총이 48조 원. 6일 기준. 파나소닉은 25조 원. 와, 놀라운데요? 그 실제로 그래서 그 빅4의 시가총액을 합쳤더니 일본의 빅4가 있고 한국의 빅4가 있을 거 아니야. 시총 차이가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커.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일본 넘어서는 거는 시간 문제겠는데요. 그 모든 면에서 넘어서는 게 기업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혁신하느냐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가 대한민국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가 인프라 깔아주죠. 그래서 미래 산업들을 계속 할게 만들어주는 건데 일부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뭘 어떻게 해도 비판을 하시겠지만요.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조금 지난 시점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코로나 이제 14,000명이에요. 확진자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코리안 드림을 하잖아요. 코리안 드림. 자,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자부심 가져도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언론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안 만들어주죠. 좋은 뉴스는 숨기니까요. KBS 진짜 웃긴 놈들이네. 여러분 새날 보세요. 물론 대한민국 산업 구조라든지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삼성 핸드폰 갤럭시가 세계 시장 1위 했다 그러면 싸게 파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기는 아이폰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 나는 삼성 폰을 안 쓰고 LG 폰을 쓰는데 안드로이드를 아이폰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그렇게 좋아? 솔직히 말해봐. 단점 있어 없어? 주겠어요. 그래서 포렌식이 안 돼요. 네가 포렌식 당할 이유가 있어. 그래도 전 주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네, 저는 삼성 불매라서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LG 쓰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굳이 이 약간 그것도 사대주의라고 봐요. 아이폰 젊은 애들 들고 다니는 거 보는데 왜 쓰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쓰는. 젊으니까 씁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아이폰이든 삼성폰이든 누군가 좋은 제품을 쓰는 건 당연히 소비자로서 권리인데 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 가져도 된다. 특히 일제 선망은 할 필요 없다. 지금은 진짜 일본 망하고 있는 게 지금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내 내수 제품도 엄청 상상돼서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예.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일본제 핸드폰이 들어온다고 한국 핸드폰이 고사할 거라는 막 그런 게 IT 신문 같은 데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일본 핸드폰이 출시됐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뭐 비교가 안 되죠. 놀랍네요.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이런 데를 다 한국 상대 기업들이 앞서고 있다니까. 아, 자부심 좋은데요? 소니에서 엑스페리아 폰 나오고 있는 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엑스페리아 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고유 아. 브랜드 폰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자, 지금은 국뽕이 필요한 시기예요. 대한민국 기업 잘 나가고 문재인 정부 잘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당장 내후년에 대선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소주의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조금은 약간 국뽕의 느낌으로 가도 됩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운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국뽕 갑시다. 언제 국뽕. 우리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눈에 표시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이 다 그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금요시사 새날방송. 공식적으로 생방송으로는 새날방송 이 방송이 마지막이고요. 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생방송으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